사두가 탐해한 미술 대결의 한복판으로 중국인의 신냄새를 불러왔다. 불법 사두를 뽑아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상식과 공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책임을 깨닫게 하다. 영주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신들 사항이시여 이 정상하에 저항하는 평화 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신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주옵소서. 성신들 사항이시여 가장 무거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득해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희석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작품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낼 평화의 숲을 위해 간절히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냅니다. 정의로운 목숨을 사하시오.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낱 따뜻한 물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시되는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게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선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제2의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모공 밑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의 제2의 하는 것 같이 이 기운이나 이 신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인지욕으로 만들어낸 공당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도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평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을 쏟으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목숨들 사항이시여 소성리와 춘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해주시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주시어 당신과 평화의 길로 힘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속도로 오르기 바라는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누구나 자기를 지키는 한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구하는 데서 있어서 진리로 혹은 정리로 혹은 사실로 혹은 허망하게 각각 그 지경과 역량을 따라 구함으로 드디어 성공과 실패의 차를 내게 되나니 진리로 구하는 사람은 남을 극대하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고를 행함으로 한없는 낙원을 생각하게 되고 영리로 구하는 사람은 자기만 족해하고자 하여 남을 행함으로 한없는 재고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사실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일치에 따라 상처에 구함으로 그 성과를 얻게 되고 허망으로 구하는 사람은 모든 복락을 알 수 없는 빈승처에 구함으로 일명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런데 세상에 진리와 사실로 구분하는 사람은 적고 영리와 허망하게 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직도 성법이 널리 미치지 못한 영이요 일체의 인류의 정신이 고루 깨닫지 못한 까닭이라. 만일 진리로 구하는 도와 사실로 구하는 도가 밝았을 때에는 곧 태양의 광명이 풍천에 오른 바 같아서 자타와 수차가 다 화합으로 붙이고 시장은 제사 오도되는 인덕도 시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또 박성민 장훈위원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유공상 상리가 훈련이 있었어요. 포항에서 조사리라고 하는 해변이 있는데 당연히 때문에 거의 갔다 오셔가지고 그 일이 좀 할줄 알았습니다. 그 상륙훈련이란 상리 지금 연합훈련에 대해서 부분이 이제 그 전쟁 위기로 들어온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오늘 아침 신호보니까 러시아도 동해에다가 두발 미사일을 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윤석열한테 뭔 일이 하겠다 이거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훈련은 뭐 오프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본토에서 필리핀에 있는 본토에서 해병대 5,000명, 그 다음에 영국 코만도 해병 부대, 그리고 한국까지 해가지고 한 13,000명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례적으로 일본 주일미군까지도 동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후에 자위대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한반도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보면 언제 전쟁이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그 자칭 영업사원 1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군지 아시죠?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궁금한 게 있어서 영업사원 1호 얘기를 좀 해볼까? 내가 만약에 기업에서 이런 영업사원을 데리고서 일하면 이거는 당장 해고예요. 당장 잘라. 삼성 같은 데서 만약에 이 영업사원을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순간 잘려요. 지금 문재인은 미국한테 전기차 팔아넘겼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지금 반도체 팔아넘기고 있는데 삼성이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업체였잖아요. 꽤 이제 분기별로 하면 영업이익도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있어요. 현장에 지금 반도체 재고가 1년치가 쌓여있다는 거예요. 대만한테도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갈수록 경쟁력을 터지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가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
기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반도체 미국이 만든 거에 따라서 지원금 받으려면 다 내놔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영업 비밀부터 해서 그 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내놓으라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SK든 삼성이든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영업하고 돌아다니면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따르지. 그렇게 해놨어. 조정래 씨 같은 정글 말리라는 소설이 있어요. 한 권짜리로 된 소설인데, 그 정글 말리가 주로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자원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자기가 먹고 살려고 영업자원을 나가서 이제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제 판로를 대sup고 이런 거 하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이 본인이 영업자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정말 애쓰고 있는 모든 영업자원들의 승리를 땅에 추락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영업자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총대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영업자원을 그렇게 함부로 폄하해가지고 왜 영업자원을 붙였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해외 나갔다 오면 사고 쳐가지고 지지율 까먹지 국내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것마다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도 들어섰단 말이에요. 지금 그냥 30%대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쫄마니 하나가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뭔가 이렇게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영업자원 1호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제안했을 것 같아요. 네? 어이구 그거 좋은데 하고 딱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제안한 새끼나 받는 돈이나 똑같은 점들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 영업자원을 해? 뭘 팔겠다는 거예요? 네? 알아요? 네, 이번에 확실하게 털어먹었죠? 일본 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피해를 준 모든 국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아요. 왜? 51년 9월 8일날 미국이 준비하고 조도에서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전쟁 범죄를 면제시키겠다는 거예요. 독일하고 다르게.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이런 전쟁 범죄 때문에 받는 각국에 대한 피해 배상 이런 것들을 다 면제시키겠어요. 그리고 같은 날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일동맹을 체결해서 미일상호관계인가 체결해서 전범국이 갑자기 세계 가장 강력한 미국하고 동맹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다시 세계 2위까지 경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사과 안 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겠다, 지배하겠다고 맘먹었던 결정은 1894년이에요. 1894년 8월 17일날 일본 내각회의에서 조선 침략을 결정을 해, 지배할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1905년에 이른바 늘사의약 수결하고 1910년에 한일합방 그래서 4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어요. 그 어떤 나라 지배보다 가장 긴 기간 동안 혹독하게 조선을 지배했어요. 그거로부터 받은 한국의 피해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고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죄부를 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하는 이런 거를 설정한 걸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다고 윤석열이 편잡해갖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이번에 교과서 외고 아주 도발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 독도를 70여 년 동안 불법적으로 점거했다.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그동안은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는 이미 역사 왜곡이 많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그렇게 노출한 거야. 강제동원, 강제성 없었다.
윤석열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의 외무장관이 주면 우리도 보면 국회죠. 국회에서 강제동원이란 말이 맞냐 이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성 없을까 이러고 답변하는 뻔뻔하게. 그래서 교통수를 세게 맞으죠. 교통수만 맞아요. 일본의 호응 기대했는데 완전히 짠맞고 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게 국익을 해친다고 떠들어. 그러니까 지금 정책, 이른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시만 있고 말 들어라 이것밖에 없어요. 반대 의견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대국민 메시지로 국무회의에서 했잖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그가 볼 때는 국민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 똘마니들한테 그냥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요. 근데 오죽하면 지난주에 윤석열 하야성장을 돌림으로 도로 쓰고 껴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효과가 없네. 하야라는 생각이 없네. 근데 대통령은 참 해고하기 힘들어요. 대통령이 해고하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해봤죠. 언제? 박근혜 때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그 겨울, 그 긴 기간 동안 23번 집회를 했어요. 그죠? 1,700만 명이 동원돼서 그러고서 내려가요. 윤석열 내려가게 하려면 제일 강력한 건 이런 일일 건데 박근혜 때처럼 사람들이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많은 사고를 치는 게 아주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정말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실수가 많은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네요. 그만두겠습니다. 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경질을 했잖아요. 안보실장을. 안보실장을 경질을 했는데 추정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 안보실의 1차장이 김태호예요. 김태호는 아시는 대로 2000년부터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야 된다. 2012년에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지가 밀실에서 합의했다가 쫓겨났던 애가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 사실은 실세예요. 완전히 그 DNA가 친일인 이런 친구가. 근데 김성환하고 알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근데 김성환하고 윤석열하고 둘이 같이 동생이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야, 나 못 살겠다. 왜 또? 윤석열하고 같은 경기동창이야. 충안고. 야, 그런 걸 친구로 나 데리고 살려니 힘들어 죽겠어. 또 털려도 못 살겠다. 이러고. 야, 대통령이 동창인데 기쁜 거 아이가? 내가 그랬더니, 야, 싫어. 기쁜이 그랬구나.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윤석열하고 정말 보여요.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몇 분 만에 한 5시간 만인가 바이든하고 통화할 때 김정한 전화기가 들었잖아요. 근데 잘렸어요 이번에. 공실이에요. 물론 형식은 어저께 5시에 김정한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말년돼도 불구하고 그만뒀다 이렇게 나오지만 김태호하고 알력 때문에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외교 안보실이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다. 인사들이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더 결정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5월달에 미국 가시잖아요. 4월달에 가나? 4월달에 가서 미국 가실 때 우리나라 블랙핑크라고 하는 무슨 가수가 있나봐요. 네? 유명해요? 아이돌. 네. 블랙핑크 들어보긴 했는데 나 노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무튼 블랙핑크하고 그 만찬 때 미국의 유명한 레이디 가가
협찬 공연을 하는 거를 제안을 했나 본데 안 보시니 이거를 몰았어요. 그래갖고 김건희 여사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가 이제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미를 얼마 한 달도 안 놔두고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안보실장을 짜냈어요. 그래서 야, 이 가차없구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르는 거야. 친구고 뭐고. 네? 냉정하지. 영업사원 맞네. 영업대신은 굉장하거든요. 네. 도대체 대통령이 영업사원을 한다고 하면서 뭘 팔까? 정말 영업사원을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뭘 해야 돼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익을 지켜야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라의 자주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은. 영업사원들이 된다. 그죠?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아까 우리 신민선 동지가 얘기한 대로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 가서 일본 언론이 오늘 신문기사 보니까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양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본 언론기사 보시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업사원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이런 영업사원이 이런 윤석열 사드 기지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미국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가능한 거고. 여기 우리 거예요? 우리나라 방어에 필요합니까? 미국을 위한 우리 책이 있습니다. 저 사드 기지 관련해서 최근에 발사대가 나오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훈련을 전개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긴급작전 요구로 표현되는 션이라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드 성능 개량도 업그레이드하고 개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약하면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2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이미 미국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사드는 이제 하나죠. 그리고 얘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른바 션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2018년에 미국의 카잘란제도에 있는 사드 체계에서 80km 떨어지는 노이나무르라고 하는 섬에 여기에서 원격 발사를 하는 거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는데 이게 70km예요. 보통은 이런 걸 하면 거리가 늘어나게 돼 있는데 80km 이상을 안 한 건 아마 이게 사드 체계가 이런 전 계획에 따라 통합 운영을 해도 80km 이상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발사대를 끌고 가서 이런 훈련을 한 게 불편한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고 저도 이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마 대전 정도 아닐까 70km 반경, 80km 반경 안에 이런 정도 이제 추정을 해봐요. 이런 거를 미국이 갖고 있는 본토에 있는 미국이 직접 운영하는 본토의 사드 체계 말고 우리나라에서 다 하는 거야. 왜? 부산에 한적인 실험실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평통사에서 질의했어요. 이거 왜 한국에서 하냐? 답변이 한국이 제일 호의적이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호의적인 건 단어를 바꾸면 뭐예요? 한국이 호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사드 배치해놓고 미국이 해보려고 하는 거 다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사드는 불법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주한미군의 긴급작전 요구라고 하는 이 체계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이걸 막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건 방위 분담금으로 이 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위 분담금은 아시는 대로 2019년에 11차 방위 분담금 협정을 하는데 6년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합의를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방위 분담금 협상을 할 때마다
총통사가 미국도 쫓아가 막 이러고 싸우니까 귀찮은데 이게 그러니까 아예 뭐딱 총통사가 세운 말은 아니겠지만 6년치를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를 하겠는데 국방비 증가분 가지고 연동해서 계속 증액시켜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미국을 위해서 그럴게요. 노동자 임금도 물가 인상분만큼 자동으로 인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미국에 풀어주려면 2020년에 방위 분담금 우리가 낸 게 1조 839억이에요. 21년에 1조 1,833억이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2050년에는, 아니 25년에는 1조 5천억 정도 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1조 5천억이면 이번에 양곡법 통과된 거 아시죠? 그리고 대통령이 어저께 한덕수가 요청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양곡법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은 쌀은 주식이에요. 일반 농업하고는 다르게 취급받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데 1조 4천억 들어간다고 이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농민들의 삶, 그 다음에 식량 주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위 분담금을 다 쓰지 않고 미집행금액에 남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쌓아서 지금 공사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2018년에 미국이 방위 분담금 14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8년에 사드 기지 관련한 공사비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당시에 6,2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21년에는 뭘 썼냐 하면 상업전력을 만드는 공사비용으로 1,900만 달러, 그래서 225억 원 정도로 썼어요. 이 상업전력비로 썼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저 사드 발사대를 돌리는데 유류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데 이게 기전원이 약해요. 네? 그래서 얼마짜리 전력을 끌어다 대는 거냐 하면 33,000볼트짜리 전력을 끌어다 대야 제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공사 비용을 방위 분담금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를 뉴스타파가 1년 지난 뒤에 확인해가지고 발표했어요. 일본도 이 공사를 했어요. 일본은 이제 발사대는 없고 주로 사드 레이더만 있는데 교관이 탑재하고 현시하고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가지고 2018년에 이제 완공을 한 이 공사를 한 건 사드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고 미국이 스스로 발표했거든요. 우리도 지금 구성하는 비용으로 그걸 하는 공사일 거다. 왜 지난번에 우리 여기 평화행동하고 오후 낮에 콘크리트 큰 구조물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사진 보신 거? 여기 전기공사인 건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걸까? 이랬는데 아마 이 전력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사들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기반적으로 진행하고 이걸 근거로 해서 사드기지 정상화 이렇게 하면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그 작업들을 위한 사전 작업들을 쭉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의존한 거지만 우리나라 소파, 한미 간에 한미동맹 기력이 한미동맹의 근간이라고 얘기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한미 소파도 모두 위반하는 거예요. 한미 소파 5조 1항에는 이 운영과 관련된 건 미국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설과 구형만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공사는 뭐예요? 운영을 위한 거죠. 그럼 누가 내야 돼요? 미국이 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방위 분담금에서 남은 이 집행금액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여러 곳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방위 분담금으로 그 시설 사용료 쓸 수 있다고까지 얘기해서 같이 불법 저지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건 그냥 불법이 아니고 국제법적으로도 중등군의 지위를 비용은
해당 국가가 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에도 루마니아에도 미국의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미사일 이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미국이 운영과 관련되면 국민들이 가요. 시설 기반, 그 다음에 이거 작전 운영, 장비, 그 다음에 하다못해 기지 밖에 있는 기반 공사를 바꿔야 되는 것도 다 미국이 낸다고. 근데 우리가 미국이 갈취해갔던 남은 거 가지고 쓰고 있는 거야. 다 물권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은 미국의 영업사원이라 그래서 우리 영업사원이 아니고 그게 그렇죠. 자주권을 지키지도 않아. 국민의 자존심도 짓밟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 한을 풀지도 않아.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일본의 모든 면제부를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영업사원 이거는 당장 영업사원에서 해고시켜야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국민은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은,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우리부터 나와요. 국민이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후성리 우리 어머니들이 안 된다 따지는 여기에 둘 수 없다고 얘기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없이 표정마다 싸워요. 지난주에 인천 900회제 때 가장 중요한 무대를 제시했던 건 우리 후성리 어머니들이에요. 사실은 어머니들 앞에서 나오시는데 노래가 들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 저도 우리 싸르고 먹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이 명령하면 빨리 내려오고 말씀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싸르고 평화심자! 싸르고 평화심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사드 약정서죠. 서약서도 아니고 그 약정서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드를 주지만 제공한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면까지 우리가 다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맺어놓은 약정서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법적인 입사한 것도. 원래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저희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나중에 제가 있으면 나중에 하고 오늘 백창원 목사님께서 차가 망가졌다고 했다가 강명부장님을 모시고 기도 TV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뭐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게 예수기도 3번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성서 일과를 잠깐 떠나서 제가 따로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아멘. 네. 최 목사님이 어제 11시가 넘었을 때 그때쯤인가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차가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반쯤에 나더러 멋으로 완지하신가 하고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겠구나. 갑자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제 마음이 처음 여기 피정하러 왔다가 저 앞에서 종교 행사를 제가 기독교 행사를 책임지고 인도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돼서 참 난감해했던 그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마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부른 노래,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예수기도를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2017년 3월 달에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티켓팅 하면서 있을 때 1인 시위 그때 한 2시간쯤 티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온갖 잡념이 막 지나가고 이렇게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때 이제 속으로 이럴 때 예수기도라도 열심히 주문처럼 외워야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문을 살짝 바꿨어. 그 예수기도를 노래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따로 만든 것도 아니네. 그래서 그 흥얼거린 걸 녹음해가지고 작곡을 전공한 딸내미한테 네가 이거 악보로 만들어내주려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그래 이걸 주문처럼 외우자. 그러고서 저 진박교에서 유전차 들어온다고 막고 있을 때 그때 이 노래를 한 수백 번 반복하자 그러면서 그때 이 노래를 가지고 줄창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5분쯤 지나니까 너무 지쳤는지 잠시 후에 바톤 터치 하자고 10분 만에 바톤 터치를 하고 물러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하고서 고민하다가 우리 박성민 자문위원님처럼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잔뜩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 앞서서 하실 텐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백창호 목사님이
분단 체제에서의 예수 살기 그 전에 유배지에서 예수 읽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광장으로 나온 삶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세월호 때였는데 2014년에 제가 그 묵상글을 잠깐 남겨뒀던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오늘은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에 걸친 옛 전통적인 가르침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산상수 오늘의 말씀에서 그렇게 재해석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하느님의 의도와 다르게 평등사회를 깨뜨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율법 해석을 비판하면서 그 율법은 본래 이런 취지였어 라고 가르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법률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보복을 꿈꾸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약자의 보복은 오히려 더 큰 폭압을 불러올 뿐입니다. 보복을 감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가진 강자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강자를 규제하는 그런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 원칙을 오히려 자신들의 보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강자를 규제하는 원칙이 강자의 권리를 밝혀주는 근거로 바뀐 셈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려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마라. 잠언 24장 29절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새로운 보복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라는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강자들에게 주어진 폭수를 이제 약자들에게 너희는 보복을 이렇게 하여라, 약자들을 위한 법수율법으로 바꿔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법수율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법수의 방법을 바꿔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은 본래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르침이었으니 약자인 너희를 위해 다시 행동지침을 주겠노라. 왼쪽 뺨마저 돌려대는 것이 어떻게 보복일 수 있을까요? 강자의 폭력은 약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목표로 행사되는 것입니다. 왼쪽 뺨을 돌려대는 행위는 더 이상 너희들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지만 더 이상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지 않을 거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그들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죄가 뜰 방법이 없는 고복의 방법. 그것이 왼쪽 밤을 들이대는 행위이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아침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살살 달래는 듯이, 우리를 존중하는 듯이 이렇게 방법이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여기를 드나들겠다라고 선언한 그 처음 몇 달간 우리가 사다리를 끌고 와서 사다리 속에 들어가서 이 길을 막고, 경찰들은 우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던 그 시절, 그때 우리는 얼마나 이 경찰들의 폭력에 치를 떨었었는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그런 폭력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경찰이 드러내는 대로 그렇게 맥없이 끌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방법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잘 싸우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굴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여 저들의 죄악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서지 말라고, 모든 걸 덮어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치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전에 외치던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땅, 대한민국을 몰아내자, 사람 죽여 돈 버는 악마들아, 전쟁으로 먹고 사는 악마들아, 지옥으로 돌아가라, 미국으로 돌아가라, 양키포 투해,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호구 노릇 그만하자. 우리는 그만하자.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호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미국이 갑질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서처럼 이렇게 갑질을 하고 속도 없이 다 내주는 호구는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이제 일본에까지 다 내주고 뒤통수 맞고 뺨 맞고 와서는 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서가 장관과 윤석열이 대담을 하면서 서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겠다니까 윤석열이가 우리 국민 잘 살려겠다고 이야기하고 왔답니다. 일본 언론에는 나오고 한국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딴 짓을 하는 호구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내줄 거 다 내주는 호구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질의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여러분에게 이런 호구노로 좀 그만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제발 호구노로 좀 그만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사드 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미국 가야 평화 온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